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현대차. 어제는 이제 미친 듯이 아래로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장중에 제대로 된 이 반등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답답하실 건데 특히 오늘 장중에 중요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제 이탈까지도 발생해버린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현대차가 이대로 주식이 밑으로 그냥 또 수직 낙하를 하면서 박살이 나버리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정말 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현대차 뭐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전히 고가 추세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그리고 머리 위에 이 이동평균선의 저항도 무겁게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락에 대한 조정이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실제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제 장중에 거친 이제 투매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렇다 할 반등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하락은 나왔고 가장 강조를 해드렸던 핵심은 뭐냐면 자, 이제 주가가 또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이제 엄청나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결국에 이 중심선으로 다시 회귀를 해주는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눈앞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매도에 이제 동참을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진짜 매수 이 극점을 우린 반드시 좀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반등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알려면은 자, 어제 영상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 짧게 확인하고 오자고요. 지금 추세대가 그려지면서 아주 흡사한 그 조정에 대한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의 이 하락이 뭐 딱 저점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 하방에 대한 폭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저점 충분히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려오는 국면에서 이 하락하는 구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할로 매집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차트는 전형적인 이제 고점을 만들고 나서 A, B, C의 형태로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이제 제가 보는 뭐 맥점 차트나 뭐 가격적인 흐름이나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들이 여러 가지로 좀 포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밀리는 이 현대차 오늘 영상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지 그리고 우리가 현 위치에서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영리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까지 차트 띄워놓고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현대차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밑에서 눌림이 다소 깊게 발생하고 있어도 현재 이 눌림의 구간은 우리 철저하게 매수의 기회로 지금 활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큰 그림의 뷰를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월봉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W자 조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상승을 하고 월봉상 W가 이제 완성이 되면 지루했던 이 하락 끝자락에서는 이 다음 파동이 반드시 좀 존재를 한다. 이제 거의 근접했어요, 여러분들. 그 지루했던 이 하락의 끝자락이 이제 정말 머지 않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제 주가 더 밀리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월봉상, 그러니까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월봉상에서도 지금 밑에는 10월선이 딱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주포들이 지금 고점에서부터 지금 스트레이트로 한 방에 미는 거기 때문에 찍히게 되면은 자, 깨진다 하더라도 단번에 더 이렇게 수직 하강을 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설령 말씀드린 대로 깨진다 하더라도 강반등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뭐 밀더라도 미는 거지.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지켜내는 흐름 속에서 제가 이야기한 W의 형태가 이제 완성이 돼 버리면 그때 이제 역사적인 추세 저점이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지지 영역에 거의 다 근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노려보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기술적 반등을 먹든 추세를 먹든 아시겠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노려하냐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자, 일단 1차적으로 오늘 이제 장중에 50만 원이라는 심리가 있죠. 이 심리적 마지노선 가격대를 또 용케 지켜내긴 하더라고요. 그죠?
자,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라운드 피겨 심리가는요, 간간히 이제 강한 지지대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주가를 또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50만 원을 지킨 거를 전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심리적 가격대가 또 어디에 맞물립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A, B, C의 형태로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 안에 또 이제 작은 추세대가 하나 있다라고 했죠, 그죠? A, B, C로 밀리는데, 그죠? 그 추세 하단에 대한 가격과도 맞물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 가격대와 차트 패턴 이런 지지선들 이렇게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중첩 구간은 장중에 우리가 항상 이제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포들이 언제든 자금을 써가지고 반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거기에다가 현대차만 지금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은 섹터인 이제 모비스나 오토에버를 같이 보더라도 얘네들도 지금 보면 A, B, C로 지금 둘 다 같이 빠지는 건데 A, B, C로 뭐 위로는 이평선 저항 똑같은 기술적 흐름으로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는 이제 모비스가 좀 더 강하긴 하네요. 얘는 이제 돌파도 한 번씩 나왔으니까. 얘네들도 지금 중요한 어떤 가격대는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뭐 직전 고점의 가격. 선을 하나 딱 그거 보면 그죠? 직전 고점에 대한 가격과 뭐 최근에 지지가 됐던 가격, 좀 더 페이크성 매도가 나오더라도 밑에 이제 121선 여기서 지지받았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흐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같은 섹터가 같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뭐 장기동 평균선 지지 뭐 상당히 지금 지지로 유력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코치님, 그러니까 모비스랑 오토에버는 밑에 이제 이평선 지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오늘 그게 깨진 게 아닌가요라고 이제 또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네, 현대차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좀 더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훨씬 더 크죠. 무거운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조정 국면에서 다소 좀 제일 약하게 밀리는 흐름이 나온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 수학이나 산수처럼 그 자리가 딱 찍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칼같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주포들은 개미들의 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일부러 툭툭 이탈시키는 흐름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정말로 지지를 했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을 내릴 때는 보통 이제 주가가 3거래일 안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회복을 시켜주면 그건 이제 우리가 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뭐 이번 주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3거래일 안에 이제 들어 올리는지 안 들어 올리는지 이거를 좀 이제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좀 하나 좀 예를 들면 뭐 하나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과거에 하나오션, 하나오션 좀 생각이 나는데 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고점도 밀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얘도 A, B, C로 밀렸거든요. 그때 고점 찍고 비슷한 형태가, 그죠? 얘는 이제 고가 돌파형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탈에 대한 흐름이 나왔어요, 이때도.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하방 경직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중요한 가격대 근접치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환세가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심리가와 이동평균선에 대한 회귀를 하고 나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뭐 현대차도 좀 비슷한 위치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흐름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제 장 마감에 발생했던 이 캔들 하나예요. 캔들 하나.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가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을 끝내고 이제 돌려세우는, 그러니까 전환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하락 구간에서 뭐 하락을 멈추고 전환이 시작됐던 좀 저점 자리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보시면 지난 이제 2월 달에도 뭐 이때도 이제 빠졌죠. 고점 대비 이렇게 낙폭과대가 나올 때 그때 이제 발생했던 캔들이 아랫꼬리를 단 십자형 캔들.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하락이 나왔을 때도 뭐 3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고 투매가 나오고 한번 이렇게 리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발생했었던 게 이제 아랫꼬리를 단 십자형 캔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만 보더라도 깊은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단발성 반등이 나올 때마다 깊은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단발성 반등이 나올 때마다 아랫꼬리를 단 십자형 캔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캔들인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말은 즉슨 이제 오늘 만들어진 이 십자봉이 진짜 바닥이고 저점이 맞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뭐 제가 강조해드리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빠른 회복과 주가를 좀 위로 급하게 올려주는 강한 장대 양봉, 뭐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상승 양봉 캔들이 떠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장중에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이 맥점 분봉에는 그 타이밍이 정말 귀신같이 미리 좀 잡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저항을 받던 주가가 급락을 하던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주가가 이 노란색 밴드에 갇히게 돼요. 근데 항상 상승 구간을 보면 어떻죠? 돌파를 하고 나서 유지를 하면서 상승세를 만드는 거죠. 돌파를 하고 나서 유지를 하고 상승세를 만드는 거죠. 이번에도 단발성 반등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주가가 갇혀 있다가 돌파를 만들면 단발성 상승이 됐든 중기적 상승이 됐든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매수의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보내드리지 않았었던 건, 그러니까 오늘 일단 하방 경직의 흐름은 나왔지만 돌파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특히 지금 시장 워낙 이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여러분들 확실한 이런 돌파를 보고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캔들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자, 그거를 이제 맥점 차트에 한번 똑같이 접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과거 십자봉이 떴던 날은 11일 그리고 5월 20일이었네요. 그때 흐름을 보면 이날이에요. 이날. 그 다음 날에 뭐가 떴냐면 시가를 갭을 띄워서 그때부터 전환의 시작을 알려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띄워서 분봉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냈다. 십자봉 다음에 시가를 띄워서 돌파를 만들어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제 십자봉이라고 하면 전환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돌파에 대한 이 흐름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시가를 띄우면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이 발생하겠죠. 자, 그런데 이 현재 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을 할 때는 시가를 띄운 상태에서 돌파가 나와야지 단발성 상승이 됐든 추세가 진행이 됐든 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현대차의 이게 시가라는 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비록 제가 이야기한 저항대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저항을 무겁게 받고는 있지만 우린 지금 거칠게 지금 투매가 쏟아진 이후에 주포들이 바닥을 잡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분봉상의 돌파 신호가 딱 발생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과감히 매수 버튼을 눌러줘야 된다. 그러니까 노려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아래 밴드에 있을 때 지루하게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이제 조정 진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저항선 위로 확실히 돌파가 되었을 때만 거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가 물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장중에도 이 분봉의 흐름을 아주 끈질기게 째려볼 생각입니다. 돌파가 이제 시원하게 나오는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다가 주포들이 이제 돈을 써가지고 뚫어내는 이 진짜 돌파 신호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추매 타이밍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죠?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이 현재 깊은 하락에 대한 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이 나오면 제가 이 매수 사인 문자 바로 쏴 드릴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급락 뒤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의 이격과대가 발생이 되면 기술적 반등이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역대급 전환에 대한 그 신호 가장 먼저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돌파 신호가 나와서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촌코치는 지금 이동평균선도 깨지고 계속 이 조정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지금 이 투매에서는 왜 매수를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레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